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배달 유튜버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오배달 관련 영상을 올리셨어요. 멀티배달인데 A집에 B집을 음식을 전달한 거예요. 오배달 인지하고 5분도 안 돼서 오배달한 A집에 도착을 했는데 고객이 나오더니 고객센터에서 폐기하라고 해서 먹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보는데 제가 다 빡치더라고요. 여러분, 고객한테 음식이 잘못 왔다고 문의가 왔으면 라이더한테 너 오배달한 것 같아 빨리 확인해봐, 이게 상식 아니에요? 라이더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고객 보고 폐기하라고 했대요. 이거 말이 폐기지. 사실상 라이더가 그 돈 내줄 거니까 고객아 너 먹어, 이거잖아요. 상담사가 지 맘대로 그랬을 리는 없고 쿠팡 내부 정책인가요? 이거 A집에 B집 음식을 줬고 고객은 열자마자 음식 잘못 온 거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을 거예요. 이거 고센에서 고객한테 확인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라이더한테 연락 줬으면 A집에 줄 음식은 아직 배달통에 있으니까 A집에 정정 배달하면 되는 거고, 라이더가 오배송된 B집 음식 회수해서 B집 음식은 어차피 개봉된 거니까 B집 음식만 배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가 저도 열받아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보고 계신 게 질문 페이지고요. 위에는 해당 영상 링크와 상황 설명한 거고, 제 주요 질문은 고객센터에서 라이더한테 연락을 했으면 바로 정정 배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라이더한테 연락 없이 고객에게 자체 폐기하라고 한 게 라이더와 플랫폼 간의 공정 거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값 손해배상했으면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라이더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플랫폼은 돈까지 받았으면서 해당 음식을 직원 마음대로 고객한테 폐기를 하냐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얘네가 알면서도 바로 연락을 안 주는 게 회수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예요.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늦게 해서 라이더 업무를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고요. 답변을 받았어요. 첫 번째고요. 라이더에게 사전 연락 없이 고객에게 폐기를 지시한 점은 플랫폼의 일반적 조치로서 계약상 신의 성실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츠 약관상 배달 중 실수로 인한 손해는 라이더 부담이라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으로 다툴 여지는 있으나 현행법상 직접적인 규제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더라고요. 2장 불공정 약관 조항 6조 1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음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신의 성실 의무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믿고 예의 지키자.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도 도덕, 윤리, 상식에서 벗어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라이더한테 연락 한 번 없이 직원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거니까 신의 성실 위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중 실수로 인한 손해는 라이더 부담이라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쿠팡 약관을 찾아봤는데 19조 2항에 배달 파트너 귀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배달이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 불공정 약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이더 잘못으로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행법상 직접적인 규제 수단은 제한적이래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적 다툼을 꼭 해야지만 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음식 소유권은 단순히 대금 납부 여부만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특정물의 인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쿠팡이츠와의 위임 계약 또는 운송 계약의 성격에 따라 소유권은 여전히 고객 또는 플랫폼 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더가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회수 전 폐기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민법 2편 1장 188조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 인도 1. 동산에 관한 물적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이고요. 음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을 때 결제를 했다고 해서 그 물건이 바로 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내 손까지 와야 내 것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통신 판매도 했었고 택배도 했어서 부가 설명해드리면 기업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파손이 돼서 도착을 했을 때 택배사하고 고객하고 보상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택배사하고 기업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기업이 고객에게 재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파손된 물건은 고객에게 폐기를 부탁하던지 회수를 하고요. 택배기사는 그냥 운송 수수료를 받고 운반을 해주는 운반자일 뿐이에요. 저도 뭐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긴 했는데 좀 많이 애매한 것 같네요. 그리고 플랫폼이 이걸 악용하는 것 같아요. 특정물 인도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라이더가 알아채고 오기 전에 고객한테 폐기하라고 해서 보상해줘야지. 여기서 특정물은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이 라이더 손에 들어오면 그걸 고객한테 폐기하라고 못하니까 라이더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폐기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거 볼게요.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 연락 없이 지연 대응하여 사실상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는 업무 방해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 등 적극적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신의칙 위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이고요. 34장 314조 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위계 위력은 거짓말이나 강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연락을 늦게 주는 행위는 적극적 방해 행위가 아니라서 방해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신의칙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따져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신의칙은 앞에 나와 있던 신의성실 의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배달 계약의 법적 성격과 플랫폼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집단적 문제 제기 또는 공정위 신고, 노무적 연대 대응이 현실적 대응책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이런 상황에서 법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공정거래법 6장 45조 내용이고요. 파랑,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용될 것 같아요. 약관의 불공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약관 자체는 불공정하다 싶은 내용은 없었어요. 일단 법률구조공단 내용으로 보면 법은 라이더한테 불리하게 적용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5배송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민법 399조를 기억하실 거예요. 민법 399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의 과익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대위한다는 대신 행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알려준 민법 188조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두 법을 합치면 내가 전액 배상했으니 물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실제 물건이 내 손에 없으니 내 건 아니다. 좀 거지 같죠. 그래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어요. 민법 399조랑 188조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조항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것만 알려줘도 이렇게 실망스럽진 않았을 텐데 그냥 챗GPT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긁어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는 4가지를 문제점으로 봤고요. 정정 배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고객에게 먹으라고 한 것, 그리고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음식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한 거, 정정 배달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는 거, 플랫폼이 약관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말하며 소유권을 주장한 거.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4개로 봤고요. 정정 배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이 음식을 받았는데 다른 음식이 왔으면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을 거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라이더에게 연락해서 너 5배송 한 거 같으니 일단 배달통에 있는 음식 확인해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너 먹어라 라고 하는 건 이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음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많이 애매하긴 했는데 저는 이거 민법 399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세요. 민법 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법으로 말장난하는 법조인도 많으니까 저도 말장난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을 돈을 낸 고객이나 그걸 위임받은 플랫폼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법대로 보면 플랫폼은 어플이나 전화로 전달만 하는 거라 실제로 음식을 인도받은 적이 없어요. 고로 플랫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A 고객도 볼게요. A 고객이 본인이 주문한 음식을 전달받았다면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A 고객은 B 음식, 즉 남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B 고객과 정당한 거래를 통해 전달받은 게 아니니 당연히 A 고객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플랫폼은 지들 손으로 들고 있는 음식이 없으니 당연히 소유권 주장할 수 없고 B 음식은 라이더의 손도 떠났으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좀 억지스럽긴 한데 플랫폼에서 네가 돈 내도 소유권은 너한테 없어. 이게 더 억지라고 생각해요. 라이더 손 떠났으니 라이더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 라이더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라이더가 돈 냈으니 내 소유다. 그러니 내가 회수하겠다. 라고 하면 고센에서는 너는 5배송에 대한 배상을 한 것뿐이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법 399조에 따라 나는 전액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소유권이 기존에는 고객에게 있는지 플랫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내가 직접 회수하겠다. 라고 하면 아마 고센도 할 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다음으로 정정 배달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늦게 연락을 한다고 한 부분은 저는 이거 되게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센에서 5배송 연락을 받았으면 바로 라이더한테 연락할 수 있는데 몇 시간 혹은 며칠 뒤에 연락을 해요. 코로나 시절에는 2주 전에 배달건 음식 훼손됐다고 연락 온 적도 있었어요. 과거 커뮤니티 뒤져보면 이런 내용의 글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건 얘네가 빠져나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라이더한테는 불리할 것 같아요. 라이더는 바로 연락 줬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연락 늦게 줘서 회수를 방해했으니 신의 성실 원칙 위반했다고 주장할 건데, 플랫폼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객 전용 상담센터가 따로 있고 라이더를 위한 상담센터가 따로 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업무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 연락이 늦은 건 유감스럽지만 일부러 늦게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할 말이 있다면, 그래, 고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소비성, 부패성 있는 음식을 다루는 상담센터를 축소해서 이 상황을 반복시키는 거에 대한 과실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플랫폼의 소유권 주장. 이건 좀 어이가 없죠. 라이더한테 소유권이 없다고? 민법 399조는 뭐야? 그런데 그걸 떠나서 플랫폼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근거는 뭐야? 너네 약관은 뭐 법 위에 있냐?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약관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플랫폼들도 자체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들 끼고 하니까 아마 법률 검토 다 마치고 저렇게 기고만장으로 라이더들 기만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정 대응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주도 편 보시면 부자 할아버지가 문화재 관람료 3,000원 때문에 소송하잖아요. 저도 돈이 많으면 저거 부당하다고 소송도 걸고 하겠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라이더들이 음식 몇만 원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소송할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노조에서 협상할 때 라이더에게 불공정한 행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조는 힘이 없어요. 그럼 이 피해를 본 라이더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플랫폼에서 지들 불리한 자료를 줄 일이 없잖아요. 라이더에게 확인 없이 고객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고객한테 상담 내역 자료 받고 통화 녹음 내역, 피해 금액 등 모든 증빙을 라이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법률구조공단인데도 첫 번째 상담한 사람은 나름 잘 알려줬는데 두 번째 상담해준 사람은 누가 봐도 성의 없이 상담을 했잖아요. 단순히 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잘 활용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런 변호사라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패소했을 때 판사가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내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또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제가 지금 5G 과장 광고 단체 소송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거 4년째인데 아직 끝날 김이 안 보이거든요. 3만원, 5만원 피해 금액 때문에 몇 년을 소송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플랫폼들도 아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걸 거예요. 오배달 당연히 라이더한테 책임 있죠. 하지만 정정 배달까지 방해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앞에 상황에서 A집에 A집 음식 정정 배달하게 해주고 B집에 갈 음식은 개봉된 상태니 그건 라이더가 배상을 하고 폐기를 하되 라이더에게 금전적인 페널티를 주고, B집은 라이더로 인해 배송이 늦는 불편함을 받았잖아요. 그건 라이더들의 페널티를 고객에게 직접 보상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AI 도움도 받고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이랑은 다르게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확실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판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과 대처도 작성했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나마 다 삭제하고 법률공단 내용으로만 줄인 게 이 정도거든요. 법으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다퉈볼 만할 것 같긴 해요. 그냥 이런 일 없도록 일할 때 정신 똑바로 단디 차리고 하자고요.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